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랑 이제 파월이랑 또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파월을 또 해임을 하면은 정말로 어려워질 거다, 시장이. 정말로 경기 침체 들어갈 거다, 라고 얘기가 해주고 있고, 트럼프는, 야, 파월이 쟤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 보수적이야. 지금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파월이라든지 연준이 그나마 좀 버티면서 경기라든지 경제를 살펴보고 그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냥 트럼프식으로 그냥 막 가면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 아쉽기는 해요. 트럼프 이 사람이 1기 때는 모르겠는데 2기 때는 완전 독불장군으로 변해가지고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니 파월이랑 트럼프랑 싸우는데 테슬라가 왜 밀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죠.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은 당연히 뭐예요? 테슬라가 떨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테슬라만 밀렸다라고 보는 게 어렵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려 내려갖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다. 그래서 파월은 미국의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이 서로 싸우면은 조금 힘든 거죠. 일단은 트럼프가 파월을 비판하면서 시장은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네들한테 금리를 좀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거리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금리에 조금 민감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막 코로나 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됐죠?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 좋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왜냐면은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받았던 회사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매력이 줄어들거든요, 성장주들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테슬라만 밀렸네,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기의 테슬라,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장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분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2분기는 관세 정책과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아라는 이 멘트가 나올 때 과연 종목이, 시장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분기 실적은 4분기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 이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야,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지 않은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런 상식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은 예상 실적이라든지 2분기를 예상하는 부분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전기차 판매 감소, 수익성 악화,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거리가 되는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장,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업체라는 전기차 1위라는 그 타이틀을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비아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테슬라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는 자율주행 FSD라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그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앞서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이 뭐 역전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같은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가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한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가잖아요.
정말로 피곤하거든요. 근데 테슬라를 타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여줘. 이게 FSD예요.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주차장에서 내가 시동을 딱 켜고 목적지 설정하고 버튼 하나 눌러주니 얘가 뭐 어디라고 할까요? 부산의 뭐 해운대? 거기 있는 무슨 호텔? 이런 데까지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4시간씩 집중하면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조금 예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두 번 다시 옛날에 수동으로 하는 것들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문에 뭐가 있었죠? 열쇠가 있었고 자동차에도 열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죠. 굉장해요. 버튼 몇 개만 누르거나 아니면 그냥 문 앞에 가갖고 그냥 문짝 요것만 딱 하면은 문이 열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열쇠를 쥐어주면서 야,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 야, 너희들 자동차 시동 켤 때도 버튼이 아니라 열쇠로 돌려야 돼. 또는 뭐 자동차 문 열 때도 열쇠로 돌려서 문을 열어야 돼. 이런 불편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갈 수 있나요? 아니,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기술이다. 그게 바로 FSD다. 그게 바로 로보택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 택시라든지 이런 것보다 금액이 더 싸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당장에 눈앞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차피 이미지가 망하게 된 건데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예,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나중에라도 잘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좋게 나온다라고 한들 2분기에 안 좋을 거니까 밀릴 수 있고 1분기에 좋지 않게 나오는데 다른 것들보다는 2분기에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고 말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도지 퇴임을 할까 모르겠어요. 일단 5월 말에서 6월까지가 일단은 임시 그 조직에 대한 기간 만료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로 좀 컴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일 새벽 5시기 때문에 내일 정도가 되면은 내일 영상 찍을 때 정도가 되면은 뭐 아니면은 뭐 그 다음날 영상 찍을 때 정도가 되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좀 명확하게 좀 나와주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줄 수 있을 거니 지금에서는 변동성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개판이야, 2분기도 엉망이야 라고 하면 이 저점을 깨러 한 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을 보여줄 거고 실적도 좋아. 그 다음에 2분기도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 지금 1분기가 너무 최악이었잖아 라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그 점은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미장국장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진짜 쓸데없는 것도 여러분 보라고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들만 올려놓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꼭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장은 확실히 국장보다 약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작년 재작년에는 미장이 뭐 진짜 미친듯이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미장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에 국장으로 넘어오시면 된다. 저희는 미국 시장, 국내 시장 다 하고 있어요. 그쵸? 저희는 뭐 국내 시장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들 저희가 공식 채널에 매일같이 올려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시장이 어려워서 저희가 뭔가 이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그냥 지금 시장도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돈도 좀 여기저기 다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벤트를 예전같이 조금 하기는 어렵고 더 크게 할인을 하고 더 크게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올 거예요. 목요일날 이벤트 시작할 거니 그 전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여유 기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공식 채널 쭉 찾아보세요. 저희가 뭐 매일같이 어떤 매매를 했는지 이번 달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 이런 거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겠죠. 그쵸?
놓치지 마시고요. 꼭 저희 공식 채널 들어오셔갖고 체크해 보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내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보따리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선물 다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